그 다음은 이제 챌린저 C님이신데요.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앞에 분들하고는 좀 스케일이 좀 다르죠. 보시면 혈당이 뭐 200m로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에서도 이제 9점대라고 하셨는데 아마 그 사이에 좀 더 오르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시점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누가 봐도 기절당 값이 엄청 높죠. 이쯤에서 주무셨다고 하면은 뭐 260에서 한 210 뭐 이 정도 사이 되신 것 같아요. 기본값은 높기는 한데 식사 조절은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식후 혈당 자체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죠. 200 중반이긴 한데 기저값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식사 조절 자체는 그래도 좀 신경을 쓰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수도가 막 9점, 10점 넘어가는 구간에 계신 분들이 뭐 식사 조절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식사량 자체가 많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대체로 식사 조절도 잘 하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혈당이 안 내려오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인슐린 기능 자체가 많이 저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챌린저 C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기본값, 혈당 그래프 값 자체를 아래 좀 끌어내려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좀 이게 끌어내려지는 형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챌린지를 이제 시작하고 나서 며칠 안 지나니까 보면은 기저값은 눈에 보기에도 많이 좋아지고 계시죠. 200 밑으로 안 내려왔었는데 기저값은 이제 200, 거의 200 미만을 유지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인슐린 기능이 좋아졌다,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어요. 근데 보시면 뭐 식후 혈당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을 하죠. 요때 요 챌린저 C님께서 이제 닭찜과 음주를 좀 하셨다고 합니다. 식후 혈당은 이제 뭘 먹었냐에 따라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전반적으로 기저값은 좋아져도 식후 혈당이 많이는 오르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래도 보면은 점심 식후 혈당은 많이 내려오죠. 아침 식후 혈당도 마찬가지죠. 식후에 먹고 나서 체대값에 비해서 충분히 내려오는 경과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조절을 잘 하고 계셨을 때보다 뭐 혈당이 많이는 올라가지만 그래도 잘 내려오더라,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식후 혈당이 이제 확실히 좋아졌는지 보려면 비슷한 패턴의 식사를 했을 때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챌린지를 시작하신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이네요. 봤더니 기저혈당 값 자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의 150 근처로 내려가고 있죠. 200 미만 정도를 유지하고 계시고, 보시는 것처럼 혈당이 올랐다가 충분히 이제 내려가고 있죠. 여기서 보면 저녁 같은 경우도 이제 혈당이 올랐다가 내려가고, 최대값도 기존에 비해서는 뭐 이 정도, 점심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그 다음에 저녁 같은 경우는 70 정도까지도 식후 혈당 최고값이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식후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형상이 잘 안 보이는데 이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형태가 이제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챌린지를 시작한 지 한 2주가 아직 좀 안 된 시점이죠. 이 정도 경과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뭐 기저값 자체는 이제 아예 150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뭐 굉장히 좋아졌죠. 그 다음에 식후 혈당도 어때요?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가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고, 식후 혈당 피크의 최대값도 200을 조금 넘는 정도가 됐죠. 이렇게 되면 기존에 가장 낮았던 값보다도 현재 최대치로 올라가는 혈당 값이 더 낮은 수준이 돼버렸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꼭 이제 다른 사람 그래프 같네요. 그래서 챌린저 C님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기저혈당 값이 풍선에 매달린 것처럼 높이 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끌어당겨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끌어당겨서 지금 한 150 밑에 구간까지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기저혈당 값 자체가 내려갔다, 이 얘기가 내가 당뇨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챌린저 C님이신데, 제가 이제 당뇨 경과와 조절 수준에 따라서 이제 유형을 좀 나눠봤는데, 이 C타입에서는 두 분을 두고 제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냥 넘어가긴 아까워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갈 건데, 그래서 C-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가 좋아지는 신호 중에 하나가 그래프의 분리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기가 좋아서 첨부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보면은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속도가 낮으니까, 원래대로라면 이제 이렇게까지 낮았다가 점심 식사하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식후 혈당 자체가 잘 안 내려가니까 내려가기도 전에 점심 식사할 때 또 혈당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돼요? 뭔가 이렇게 덩어리처럼 뭐 뭉쳐진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이제 식후 혈당이 잘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가 이제는 조금씩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이제 식후에 혈당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조금 더 경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예 서로 다른 그래프가 됐죠. 그래서 아침 먹고 식사를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점심 때 식사를 하고 올라갔다 내려가서 서로 독립적인 혈당 피크가 각각 나오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구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식후 혈당 자체가 뭔가 덩어리진 형태로 뭉쳐서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제 서로 각각의 그래프로 떨어져서 분리돼서 나온다. 요거 자체가 내가 식후 혈당이 좋아지고 있구나, 식후 혈당이 올라도 이제 충분히 내려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기저값도 많이 좋아지셨네요. 기저값 자체도 200에서 150 사이 되셨던 건데 150에서 100까지 기저값 자체도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분이 이제 챌린저 D님에 해당하시는 건데요. 당화혈수도 9점대로 나오시고 당뇨도 이제 30년 이상 경과하신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당화혈수가 똑같이 9점이 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당뇨가 5년 된 분과 30년 된 분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혈당 수치가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당뇨는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췌장이 망가지는 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뇨가 오래된 분은 췌장의 인슐린균이 많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정성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혈당이 같아도 췌장에서 인슐린 기능이 50%인 분과 10%인 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안정성이 다릅니다. 여기서 보시면 혈당 피크가 올랐다가 떨어지는 폭이 엄청 커지죠. 이 과하게 내려가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기저값은 지금 한 150 정도에 있는데 그거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이 이제 뭐예요? 저혈당이 오기 쉬운 구간입니다. 좀 더 내려가면 이제 저혈당이 왔겠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느냐? 이 최대치는 비슷하게 나오긴 하지만 내려가는 이제 폭이 좀 어디까지? 이제 기저혈당 값 정도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혈당이 나오더라도 기저값이 여기인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랑 기저값이 여기인데 여기가 나오는 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인슐린 때문인데요. 이 당뇨약 때문에 저혈당이 오는 경우를 빼고 제외를 하고더라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혈당이 높은 분들이 저혈당이 더 쉽게 옵니다. 그 이유가 인슐린이 잘 안 나오기 때문인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인슐린이 혈당을 올리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혈당을 올리는 다른 호르몬들에 비해서 훨씬 비중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인슐린 혈당을 올리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당뇨가 오래되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 혈당의 등락폭, 요거 자체가 좀 줄더라. 혈당이 잘 내려가도 기저값 정도에서 머물러야지 그 이하로 떨어지는 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혈당의 등락폭이 줄고 내려가는 구간도 기저값 근처에서 잘 유지가 되더라. 기저혈당값 밑으로 혈당이 내려가는 빈도가 줄더라. 이러면 내가 인슐린 기능이 좀 개선이 되고 있구나, 당뇨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형별로 나누어서 당뇨가 좋아지는 이제 객관적인 신호를 좀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혈당의 기저값이 낮아진다. 두 번째는 혈당 피크의 높이와 폭이 줄어들더라. 세 번째는 그래프가 뭉쳐져 있던 게 좀 분리가 되더라. 그리고 네 번째,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 당뇨가 오래된 분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혈당 피크의 등락폭이 좀 줄기도 하면서 기저혈당값 밑으로 혈당이 떨어지는 빈도가 줄더라. 이러면 이제 내가 당뇨가 좋아지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뇨 신호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습관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음주를 매일 하던 거를 일주일에 3번으로 줄였어. 그리고 2병 마시던 거를 1병으로 줄였어. 그리고 담배도 하루에 한 갑 피시던 분이 이제는 이틀에 한 갑으로 줄였어. 운동도 안 했었는데 식후에는 스쿼트를 꼭꼭꼭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 습관의 변화가 진짜 당뇨가 좋아지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왜냐면 당뇨가 생활습관병이잖아요. 그럼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생활습관이 바뀐다, 이것만큼 당뇨가 좋아지는 신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당뇨 정상 챌린지를 시작하는 챌린저분들이 보여주신 모습인데요. 제가 따로 음주를 줄이셔야 된다, 흡연도 좀 줄이시자, 이런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혈당 변화가 눈에 보이고 몸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요, 매일같이 술을 드시던 분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담배 한 갑을 피시던 분이 절반으로 줄이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더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도 바뀌신단 말이죠. 이것도 학교 공부랑 마찬가지인데요. 공부를 막상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에라 옳다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좀 어떻게 옆에서 도와줘서 좀 해봤는데 성적이 잘 나와요. 그러면 재미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해요. 당뇨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요. 혈당이 안 내려와.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자포자기하게 돼보거든요. 근데 당뇨 정상화 챌린지를 시작을 했더니 당뇨가 좀 좋아진 게 보여요. 그러면 식습관도 운동도 내가 더 알아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당뇨가 좋아지는 100% 확실한 신호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케이스 를 좀 더 자세하게 다뤄봤는데요. 통계에서 보면은 이제 요 구간에 해당한 분들이시죠. 당뇨 초기에 있는 분들이야 당뇨 자체가 거의 정상 수준이 돼버리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요 구간, 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요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은요, 당장 급하잖아요. 이게 10이냐 9냐 8, 7, 6이냐에 따라서 이 10년 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병상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건강하게 내 삶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당뇨인 분들이 좀 이쪽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챌린저분들 너무 잘하시고 계셔서 제가 더 감사하고요. 열심히 관리하는 모든 당뇨인분들 모두 힘내십시오.